쿠팡이 로켓 배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100% 직영기사에 섰어요. 직접 네. 월급을 주는. 전체 쿠팡 배송 중에 70%가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네. 70에서 80%가 이제는 쿠팡맨들이 없어지고 쿠팡 네. 친구라 그러죠. 쿠팡 친구들은 이제 20%도 안 남고. 그렇죠, 그렇죠. 네, 맞. 우리가 이제 뭐 네이버든 쿠팡이든 G마켓이든 우리가 주문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배송 아닙니까? 맞습니다. 집안 배송이 안전하게 여기서 불만 있으면 다 클레임하든지 바꿔버리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물론 이제 우리 열악한 환경도 있지만은 쉬지 못하는 구조하고 그 다음에 장시간 노동 일하면서 여기에 이제 쌓이는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뭐 대한통운, 쿠팡, 본사의 문제도 일부 있지만은 또 대리점에 관련된 문제, 우리나라는 다 정규직이 아니고 직영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좀 터져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편하죠. 새벽에 갔다 오면 당연히 물건이 와 있어야 되고 8시에 와 있어야 되고 하는데 물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게 시간 지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시간을 엄수 못하면 사실 시간이 오버되면 뭐 1,000원 캐시백 받으면 돼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페널티를 먹는다는 거죠. 계속 이게 부가가 돼서 누적이 되면은 결국 이제 일을 못 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간다는 그렇죠. 얘기가 좀 심각한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물론 쿠팡이 새벽 배송해 준다는 거 너무 편한 서비스니까 네.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혜택이라고 보는데 다만 새벽 배송이 굳이 필요 없는 상품 많거든요. 네. 뭐 이게 지금 새벽 배송하는 거 보시면은 신선식품뿐이 아니라 무슨 완구든지 문구든지 신발이든지 새벽에 올 필요가 없는데도 새벽 배송 잡혀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디폴트 값이 즉 우리가 주문을 할 때 네. 새벽 배송은 새벽 배송으로 이미 찍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굳이 바꾸지 않는 한 새벽 배송으로 오는 거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쿠팡은 물론 새벽에 갖다 줌으로써 24시간 배송 체계로 하고 그것 때문에 물류율이 올라간다는 부분이 있는데 배송 관점에서 본다면은 새벽 배송이 필요 없는 거는 굳이 7시까지로 딱 묶는다기보다는 신선식품은 7시까지라고 해야 되겠지만 네. 비식품 같은 경우에는 새벽 배송이라고 하더라도 그 뒤쪽으로 8시, 9시, 10시 오전 중으로만 갖다 주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풀려 나간다면은 배송을 할 때 신선과 비신선을 갖다 구분해서 한다 그러면은 배송하시는 분들도 호흡을 돌릴 수가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는 있어요. 그래, 요거는 이제 물류센터라든가 효율 능력 아닙니까? 전략적으로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갖고 오는 어떤 보따리, 진 종류가 많아지니까 새벽 7시에 그게 다 배송합니다 하니까 이 부분에 이게 더 많아지고 과부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우리가 보면은 말씀 뭐 2회전, 3회전을 하더라도 3회전을 한 바퀴 도는데 물량이 작으면 갈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좀 더 있다가 뭐 2회전 때 물량을 싣고 갈까? 아니면 3회전,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뒤에 가면 그냥 폭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 리드 타임이라든가 이게 온 타임에 못 맞추니까 이런 부분이 커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통운은 지금 물량이 차올라야 되는데, 사실 대한통운도 올해 상반기까지 뭐 최소 100개 이상 더 올려도 이게 너무 중요하죠. 장기적으로. 근데 쉬는 로테이션 문제가 지금 현장에서 계속 들리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주 5일을 하든 6일을 하든 뭐 6일 해도 좋다 이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쉬지 못하고 계속 2인 1조, 3일조보다도 이렇게 로테이션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당분간은 그냥 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탈하는 배송기사들도 많이 나온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쿠팡과 대한통운 저희가 뭐 한 업체뿐이 아니라 네. 이 새벽 배송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갖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쿠팡에 대해서는 그런 물량이 폭증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의 애로사항도 있고 새벽 배송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또 하나는 모바일 캠프라 그래가지고 네. 물류센터를 짓는 게 아니라 도심 내에서 그냥 넓은 공터에다가 가건물 지어놓고 거기서 대형 트럭이 가가지고 1톤 탑차에다가 배송만 그냥 드랍시핑식으로 물건을 뿌려가지고 배송해주는 그걸 이제 모바일 캠프라 그러는데 쿠팡의 모바일 캠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도심 내에서 빗공해라든지 소음구역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새벽 배송의 문제점. 그래서 이런 지역 민원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물론 쿠팡은 거기에서 특허도 많이 갖고 그렇죠. 있고 거기서 나름대로는 해치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중에는 또 일부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불법적인 가건물을 지어놓는다거나 네. 또 과도한 소음이 나오는 부분들은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지해 나갈 수 있을지도 고민인 거고 또 하나는 배송기사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 근로 환경을 어떻게 이것들을 우리가 좀 봐줘야 되는지 특히 이제 뭐 이런 프레시백 같은 경우에는 회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배송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또 그 안에 집집마다 있는 프레시백을 회수를 갖다 해와야지 본인이 그 페널티를 먹지 않는데 그게 보통은 뭐 적게는 50개에서 많게는 100개도 지금 회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네. 그게 배송하는 집이면 모르겠지만 배송을 하지 않는 집에서 회수해 올라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큰 시간이 들어가고 그렇죠. 프레시백을 회수해가지고 접어가지고 다시 그것들을 놓고 또 그 택배 차량 안에 놓을 공간도 없을 때도 있고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다가 회수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산 카운팅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그런데 여태까지는 프레시백 회수가 안 되면은 페널티를 매긴다거나 운행을 갖다 못하게 한다거나 심지어는 대리점을 갖다가 영업점이라고 그러는데 영업점을 크렌징이라고 그러죠. 네. 권한을 뺏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공공원이 있었는데 다만 다행스러운 거는 크렌징 제도는 이제 상생협의회가 좀 열리면서 네. 그거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크렌징 제도는 없애는 걸로 하겠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많은 택배기사들이 쿠팡 퀵플러서들이 그것들을 회수하지 않았을 때 물량을 배정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과도한 노동이 또 들어가지고 네. 뭐 한 개에 배송 수거해 오는데 100원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낮은 금액이거든요. 그게 회수물류 같은 경우에는 반품 수거 하나 했을 때 그게 보통은 뭐 한 800원도 받고 1000원도 받고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렇죠. 회수물류가 더 받거든요. 그래서 배송보다도 집하면 회수물류가 더 많이 받는데 이건 플래시백은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어떻게 보면은 내 그렇죠.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거라서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예, 논의에 들어가서 조금 더 해소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프레시백을 회수하면서 이제 라우팅 동선내야지만은 그 지회는 없는데 또 옆집 가서 라우팅 동선이니까 또 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배송하고 지파를 넣어줘야 되는데 배송하면서 이걸 해야 되니까. 배송에 그 금액도 뭐 100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걸 또 그냥 접어갖고 이렇게 해서 또 해가 좀 반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뭐 대한통운에 택배하시는 분들도 진짜 그 전에 보면은 7시에 출발해갖고 터미널에서 분류해갖고 나오면은 이게 이제 자기가 상차할 때 출발할 시간이 상당히 늦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밤 9시, 10시까지 또 배송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이거는 이제 어떤 악순환 구조를 갖다가 효율적, 합리적으로 어떻게 바꿔나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쵸. 물량은 계속 늘어나니까요. 그렇죠. 쿠팡 입장에서는 지금 물동량이 매출 규모가 뭐 42조 가니까 거기가 그만큼 쿠팡을 사용하는 사용자 많다고 물동량이 많으니까 새벽 시간대를 맞추는 게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과부하가 앞으로는 계속 더 걸린다는 얘기죠. 쿠팡은 특히 이 매출이 41조인데 이 거래액으로는 55조 아닙니까? 네. 55조 거래액 중에서 또 상당수가 즉 41조의 로켓 배송 말고도 뭐 한 14조에 달하는 그 금액 중에서 상당수가 쿠팡 로켓 크로스로 배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배송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거기다가 이 로켓 와우 멤버십은 무료 배송, 무료 반품이 보장되기 때문에 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물량의 20%가 반품 물량이 있어요. 그래서 네. 대한통운이나 한진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그렇게 택배가 많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반품까지 합친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통운하고 쿠팡이 물량이 비슷하거나 쿠팡이 앞설 수도 있는 그런 상태까지 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는 쿠팡이 이제 택배 플레이어로서도 굉장히 네. 공고한 위치가 되고 있고 네. 대한통운이 쿠팡의 그런 로켓크로스 같은 서비스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 쿠팡의 365일 배송을 지금 대한통운이 따라가면서 오늘 두 번째 얘기 드릴 네. 이 대한통운의 매일 배송에서 지금 이제 1월 5일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는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밝은 면도 있지만 굉장히 또 어두운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은 조금 밝은 네. 면은 그동안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네. 대한통운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업체가 연합을 해서 반쿠팡 연대를 만들어서 네. 이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죠. 그때 말씀드리면서 분명히 그 얘기를 드렸어요. 다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대한통운 택배기사가 2만 명인데 최소한도 10% 적어도 2,000명에서 3,000명까지 인원이 증원되지 않으면은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주 7일 근무할 수밖에 없다. 로테이션에서 지금 보충을 해줘야 돼요. 작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대한통운이 뭐 1,000억을 들여가지고 뭘 개선하겠다 그랬는데 1,000억이라는 돈이 그런 물리적인 비용이나 배송에 대한 인프라가 지원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거 지금 일요일날 배송하면은 한 개당 뭐 15% 20% 우리가 인센티브를 특정 기간 동안에 더 줄게. 이거는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배송기사들이 이걸 이겨낼 수가 없다. 정말 좀 큰 시각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과감하게 배송기사들의 배송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대한통운이 큰 형으로서 그 역할을 해줬을 때 대한통운도 살고 우리나라 전자상거래기업 살릴 수 있다. 네. 몇 번 당부를 드렸었는데 지금 사실 그 모습이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지금 다시 한번 그걸 다시 되짚어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뭐 지금 화두가 된 거는 뭐 주 7일 배송은 지금 택배 기업에서는 다 알고 있고 네. 대한통운은 이제 2개월 이제 3개월째 접어들고 대표적으로 뭐 이제 규모는 택배 규모는 3분의 1 정도로 작지만 한진 롯데 한진 같은 경우도 이제 거래처별로 해서 11번 가고 지금 거래처별 특정 지역은 지금 배송을 하고 있어요.
이제 11번가도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 시장에 주도하는 거는 이제 7일 배송이 당연한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경쟁 구도가 와 있는데, 쿠팡은 뭐 미리 연중무휴 배송이 돼 있고, 대한통운하고 쿠팡은 성격이 다른다고 제가 항상 말씀했죠. 이거는 유통이니까, 유통에서 판매하면 주문한 대로 그냥 계속 물동량 차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대한통운은 뭐 네이버, 지마키, 이거는 이제 유통하고 연합회가 같이 연결해갖고 이제 물류를 하니까 그 수량이 떨어져야지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배송기사 분들인데, 이 분들이 지금 이 어떤 뭐 이커머스 시장의 폭풍 전야에서 참 어려움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더 준다고 하는 것도 틀린 말 아니지만 일요일날 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말씀해 주셨죠. 로테이션을 구조를 하고, 제가 이제 그 전에 작년에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나중에 해법을 말씀드리죠. 야마토도 다 정규직이지만 택배를 1970년에 만든 원조들도 고민한 게 2, 3년 이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고 로테이션을 하면서 이걸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물량이 늘어난 만큼 더 행복해야 되는데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이제 양쪽 택배, 쿠팡 모든 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노동 현장 너무 쉬지 못하고 일한다. 이 부분이 계속 얘기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저는 공진화라고도 지난 방송에 얘기 드렸는데, 네. 택배업체와 쿠팡 같은 전자상업업체가 공진화 같이 진화하는 모습이고, 네. 디플러라고 박사님 쓰신 책처럼 네. 경계가 무너지는,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인데, 쿠팡이 로켓 배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100% 직영기사였었어요. 직접 네. 월급을 주는. 그쵸. 그래서 뭐 초봉이 뭐 연봉에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사이 연봉을 주면서 맞아요. 차량도 그쵸. 지급을 하고 의료보험, 4대 보험, 뭐 주 5일 근무 다 보장을 해주는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쿠팡 기사들이 한때는 뭐 거의 18,000명, 뭐 17,000명, 18,000명까지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가, 네. 결과적으로 지금 몇 년 전에 쿠팡이 퀵플렉스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서 네. 대한통운 방식으로 간 거예요. 택배 방식으로. 직영으로 배송하던 그 직영 기사들을 다 없애버리기 시작하고, 이제는 지익 기사들의 모집을 하는 거죠. 네. 외부에서 대리점을 갖다가 모집을 해가지고, 쿠팡 차량, 즉 1톤 탑차 같은 경우 3대만 있으면은 영업점으로 지정을 해서 그 사람한테 쿠팡의 영업 지역별로 그 라우팅을 주고, 그렇죠. 배송을 할 수 있게끔 권리를 준 거죠. 그게 불과 몇 년 만에 전체 쿠팡 배송 중에 70%가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네. 70에서 80%가 이제는 쿠팡맨들이 없어지고, 쿠팡 네. 친구라고 그러죠. 쿠팡 친구들은 이제 20%도 안 남고, 그렇죠. 그쵸. 80%가 이제는 쿠팡이 대리점 체제로 간 거죠. 쿠팡 말로는 영업점이라고 그러는데, 영업점식으로 그런 식으로 위탁으로 그렇죠.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쿠팡 같은 경우에는 20%를 갖다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80%에 해당하는 그 일반적인 15,000명 이상의 2만 명 가까운 그런 쿠팡 킥플래서들은 자기가 차량을 사가지고 들어오든 임대를 해가지고 쿠팡 안에서 5일, 6일 정도 배송을 하는 거죠. 네. 6일 배송을 갖다가 하고, 하루 공휴일일 때가 그때 본인이 다른 사람을 갖다 쓰든지 대리점 내에서, 아니면 그때 물량에 정말 펑크가 났다. 그때 이제 거꾸로 백업을 하는 거예요. 쿠팡 기사들이 메인 배송이 아니라 백업 기사라면서 주로 공휴일 쪽 배송을 많이 백업해주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해서 365일 배송이 지금 쿠팡은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쿠팡도 보니까요. 선생님, 맞아요. 지금 대리점 체제를 해갖고 배송기사를 묶었잖아요. 네. 택배 구조하고 똑같이. 네. 그래서 거기다 이제 목표 할당치를 줘갖고 돌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쿠팡 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백업기사를 자기 영역에서는 자기가 못하면은 말하자면 빵꾸를 내면 백업기사 자기가 줘. 옛날에 택배할 때 보면 자기가 배송한다면은 외부를 써잖아요. 그냥 뭐 한 달에 뭐 하루에 20만 원이다 얼마 돈 주고 그 구조를 지금 가는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은 저 약간 그 부분을 얘기를 갖다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아직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민감하긴 해. 근데 안타깝지. 예,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본인이 하루 쉬기 위해 가지고 외주 용역사에 있는 그런 택배기사를 갖다 고용을 해서 자기가 하루에 들어갈 임금보다도 1.5배를 더 줘가지고. 보통 더 주죠. 네, 그것들 배송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받는 총액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어쩔 수 없으니까 가는데, 물론 그거를 자기 영역이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지금 라우터라 그래가지고 이제 라우팅 영역이 있으니까 내 자기가 배송 영역을 전속으로 주고, 도는 데가 있죠. 계약할 때도 하루에 몇 건을 갖다가 배송을 해야 돼. 하루에 뭐 한 400건, 500건 해가지고 한 달이면은 총 뭐 한 뭐 10,000건, 12,000건을 배송을 해야 돼. 그 계약을 다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그 부분을 반납해야 되고, 영업권을. 그 다음에 뭐 공휴일이라든지 휴일 배송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페널티가 더 들어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쿠팡에서 킥플렉스를 하시는 대리점 체제 기사님들은 쿠팡의 직접적인 제재는 아니지만 그 대리점의 제재를 갖다 받고,
거기서 많이 좀 힘들게 또 운영을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고요. 근데 이제 쿠팡이 제가 이제 백업을 해준다는 부분은 네. 쿠팡에 남아있는 그런 쿠팡 친구들이 어쨌든 그렇게 대리점에서 뭐 누군가가 펑크가 난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거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백업 체제는 갖고 있는데 네. 이제 거꾸로 지금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가던 옛날 길을 갖다 가는 거거든요. 옛날에 갔던 쿠팡에 그런 직영기사들 어떻게 보면은 그 체제와 그 다음에 위탁기사들을 섞어가지고 쿠팡의 로켓 배송을 어떻게 할지 그것들을 고민해 나가는 과정인데 초기에는 그래서 뭐 4인 1조, 뭐 5인 1조 이렇게 짰다가 지금은 2인 1조, 3인 1조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2인, 3인이 묶어가지고 하나의 영역을 맡아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배송을 하고 일요일 배송 같은 경우에는 그 옆친구 그걸 가져와가지고 배송을 해주는 그게 이제 쿠팡이 옛날에 했던 방식을 지금 대한통운이 그대로 또 가져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얘기한 것처럼 직영이었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근로 기준이라든지 법적인 뭐 그런 근로 시간이라든지 휴무라든지 다 지켜준 반면에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여기는 지금 그런 부분이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좀 어렵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